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23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다룰 다양한 시장 데이터와 뉴스들을 쭉 살펴보면 꽤 흥미로운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네, 확실히 좀 이례적인 움직임들이 있죠. 맞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단순히 비트코인이 올랐다, 이더리움이 내렸다, 이런 표면적인 시세 브리핑이 아닙니다. 이 숫자들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자금 이동,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해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네, 현상을 넘어서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는 시점이죠. 그렇죠. 그럼 바로 오늘 시장 흐름 요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78,220달러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2,355달러 선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상위권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행보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가격만 보면 그러네요. 네, 이게 단순히 가격 차이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 즉 도미넌스 지표를 보면 구조적 변화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지금 60.07%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10.9%로 주저앉았단 말이죠. 60%대 10%라 격차가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이걸 디지털 자산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Flight to Safety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선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하면 보통 거시경제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주식 팔고 채권이나 금을 사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 하나의 시장 안에서도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도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수급을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봐야 할 텐데요. 블랙록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이 80만 6,7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6,037억 3천만 달러 규모거든요.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요. 알트코인 시장은 이렇게 약세인데 이런 거대 기관의 자금은 왜 오직 비트코인으로만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집행 논리가 철저하게 리스크 통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정책 환경이나 거시경제 변수들이 여전히 불확실하잖아요. 네, 금리나 기대감도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기관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가장 검증된 자산으로 유동성을 집중시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고 특히 현물 ETF 승인으로 완벽하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아, 리스크가 확실히 제어된 자산이라는 거네요. 반면에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코인들은 아직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규제 당국의 증권성 판단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기술적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추가 리스크를 감수하며 알트코인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매수가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자본 배치 전략인 셈이군요. 네, 구조적인 수급이 비트코인으로만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명확해졌는데 반대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자본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 부분을 두 번째 핵심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금 위협 요소로 언급하셨던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건이 있었죠. 켈프다오 해킹입니다. 여기서 75,700 이더리움, 약 1억 7,500만 달러가 탈취당했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한 보안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뉴스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해커들의 다음 행동이었어요. 보통 이더리움을 해킹하면 그 생태계 안에 있는 믹싱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이 해커들은 토르체인이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탈취한 자금 대부분을 곧바로 비트코인으로 다 전환해버렸습니다. 이 지점이 현재 디파이 생태계가 안고 있는 취약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해커들조차 이더리움을 안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현실 세계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니까 은행턴 도둑이 그 은행권 지폐를 버리고 제일 안전한 금괴로 다 바꿔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사실 디지털 뱅크런이나 다름없죠. 해커들이 굳이 비트코인으로 바꾼 이유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 자금을 놔둘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나 네트워크 검증자들이 자산을 동결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범죄 수익이니까 묶여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탈중앙화 교환이 가능한 토르체인을 이용해서 누구도 임의로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대피를 한 겁니다. 해커들마저 스마트 컨트랙트 리스크를 피해서 가장 근원적인 디지털 금으로 도망쳤다는 게 참 씁쓸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네, 자본의 속성이 얼마나 냉혹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켈프다오 하나의 비극으로 안 끝났다는 거잖아요. 에이브에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맞습니다. 랜딩 프로토콜인 AV의 총 예치금, 즉 TVL 데이터인데요. RSET 사태 직전에 458억 달러 수준이던 TVL이 무려 296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단기간에 162억 달러가 증발을 한 거네요. 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이게 전통금융으로 치면 은행에서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난 건데 디파이에는 중앙은행 같은 최종 대부자나 예금자 보호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코드가 곧 법이니까 코드 뚫리면 끝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62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는 건 투자자들이 이자 몇 % 더 받자고 해킹으로 원금을 전부 날릴 리스크를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인 겁니다. 결국 1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해커발 이더리움 매도 압력, 그리고 162억 달러에 달하는 디파이 예치금 유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더리움은 떨어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결과가 나온 거군요. 네, 직접적인 자금 흐름의 원인이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에이브에서 탈출한 그 160억 달러가 넘는 자금들, 다 어디로 숨었을까요? 네, 현금화해서 시장을 아예 떠난 건 아닙니다. 바로 토큰화 국채 시장이 대안으로 떠올랐죠. 현재 온체인상의 토큰화된 미국 국채 TBL이 14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전통금융권이 이탈한 디파이 자금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프랭클린 템플튼 펀드 쪽에 자금이 많이 몰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연 3.68% 수익률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5억 1,500만 달러의 수익이 온체인에서 상출되는 셈입니다. 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중장기적 관점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온체인에서 수익을 내려면 담보를 맡기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복잡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거쳐야 했잖아요. 네, 그러다 해킹당할 위험도 컸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국채의 수익률을 온체인 위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디파이 생태계의 불안감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 해킹으로 무너진 디파이의 자리를 전통 금융의 토큰화 국채가 새로운 달러 자산의 표준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은 규제 환경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 버니 모레노가 최근에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네, 5월 말까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죠. 네, 거기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을 두고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 걸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 어쨌든 전통 금융권과 온체인 생태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제도의 틀이 완성된다는 것은 전통금융 자본의 본격적인 진입을 의미하거든요. 디파이가 스스로 보안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사이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는 실물 자산 토큰화가 온체인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필연적인 과정에 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거시적인 자금 이동과 구조적 변화를 짚어봤는데요. 이제 3부에서는 시야를 좀 좁혀서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파생상품 시장 데이터에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네, 지난 24시간 거래 데이터를 보면 좀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디파이 거래량은 약 8.68% 감소했고 파생상품 거래량은 15.27%나 줄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하면서 호가창이 많이 한산해졌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시장에서 총 7억 7,895만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했습니다. 거래량은 없는데 청산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군요. 이 중 64.7%가 가격 상승에 베팅한 롱 포지션이었고요. 왜 이런 기현상이 발생한 건가요? 이게 바로 유동성이 메말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살얼음판 장세의 특징입니다. 호가창이 아주 얇아져 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을 적은 매도 물량에도 가격이 밑으로 훅 빠져버립니다. 아, 받아줄 매수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레버리지를 높게 쓴 롱 포지션들이 기계적으로 강제 청산되면서 손절매 물량이 쏟아지고 그게 다시 가격을 누르면서 연쇄 청산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발생한 겁니다. 얇은 얼음판 위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서 있다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날카롭게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시가총액이나 시장 지배력은 비트코인이 훨씬 큰데 이번에 청산된 규모는 이더리움이 더 컸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6,616만 달러 청산됐고 이더리움은 1억 8,146만 달러나 청산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현재 시장의 단기 변동성 무게추가 이더리움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하신 블랙록 같은 기관 현물 매수가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현물 매수는 없고 파생 상품의 투기적 방향성만 엇갈리면서 쉽게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는 거군요. 네, 완벽한 해석이십니다. 게다가 이 투기적인 수급 구조조차도 거래소마다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데이터 보니까 바이낸스에서는 롱 청산 우위였고 바이비트에서는 반대로 숏 청산이 우위였습니다. 심지어 하이퍼리퀴드라이온 거래소는 청산 물량의 96.1%가 롱 쪽에 편중되어 있었어요. 극대화된 사례가 지캐시에서도 나타났죠. 하루 만에 11.6%가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쇼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당하는 쇼 스퀴즈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줄 알고 공매도는 쳤던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손실을 막으려고 기계적으로 시장가에 사들인 겁니다. 그 매수세가 다시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폭등을 만든 거네요. 당분간은 이런 파생상품발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이 확인해야 할 향후 일정이나 기준점이 있을까요? 우선 5월 12일로 예정된 게잉 블록체인 로닌의 이더리움 레이어 2 마이그레이션 일정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약 10시간 동안 메인넷이 중단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10시간 동안 온체인 자금 이동이 완전히 동결되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경색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죠? 첫째, 비트코인의 점유율 확대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둘째, 이더리움이 심리적 저항선인 2,300달러 선에서 지지력을 보여줄 것인가. 당장의 시세판보다는 이 두 구조적 기준점을 추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아주 명확한 기준점 제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방대한 소스들과 데이터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면서 끝으로 시장 참여자분들에게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기존 디파이가 캘프다오 해킹과 A부 자금 유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월스트리트의 거래 자본이 토크나 국채라는 안전한 무기를 통해 온체인으로 유입되며 막대한 수익을 빨아들이고 있죠. 네,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과연 우리는 훗날 이 2026년 4월의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어쩌면 기존 온체인 생태계가 스스로 무너져 내린 그 빈자리를 월스트리트의 전통 자본이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오늘을 기억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